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5살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4년째고 착한 남편과 아직까지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내미 내보낸다는 속담이요. 아무래도 며느리보다는 딸을 더 위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아마 오래전부터 며느리는 같은 여자이면서도 시댁에서는 홀대받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있는 걸 보면 결혼제도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갈등인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혹독하게 시어머니 시누이 시집살이를 겪어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갑이라면 갑인 미취로 전세 역전이 되었지만요. 들려드릴 저의 사연은 시모와 시누를 어찌해서 이기고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와 남편은 사이가 좋아요. 서로 아껴주고 남편이 성격도 자상하고 저를 누구보다 생각해 줍니다. 연애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 말을 들어주는 편이고 남의 말을 크게 거스르는 게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랄 때도 부모 말씀 거역해 본 적 없는 아들로 자랐고 어머니에게는 효자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누누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랬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어렵게 가졌고 귀하게 키운 아들이야. 내가 잘 키워서 너한테 주는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한다.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눈 씻고 찾아봐라. 아마 이런 신랑감 없을 거다. 네, 어머니. 우리 남편같이 착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그건 알아요. 결혼해서 남편 부려먹지 말고 네가 잘 챙겨줘야 한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는 해도 남자 일, 여자 일은 따로 있는 법이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 거라 믿는다. 어머니 말씀은 아마 아들 부려먹지 말라는 거겠죠. 저도 어머니 아들이 1등 신랑감이라는 어머니 말에 동의는 합니다. 남편은 학교 다니는 내내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 좋은 대학교 거쳐 나름 대기업 취직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면 또 어머니 입장과는 다르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라는 내내 부모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늘 부담스러웠다고 저에게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 밑으로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시집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 간섭에 옆에서 잔소리를 더하는 시누이까지 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는 남편과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남편이 조용하고 순둥한 성격이라면 시누이는 정말 희한하게도 심호 판박이입니다. 일단 잔소리가 많고 좀 드센 성격이에요. 남편은 어머니에게도 져주고 동생에게도 늘 져주는 사람이라 착한 아들, 착한 오빠로 딱 인식이 박혀 있었던 거였고요. 시누이는 저 결혼하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하는 거 다 새언니가 하기 나름인 거 알죠? 엄마가 오빠 결혼하고 나더니 변했다 그러던데 되게 그런 말 안 들어오게 언니가 잘해요. 저까지 결혼하고 나면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언니가 저 대신 딸 노릇까지 잘해줄 거죠? 우리 집 시아버지 없다고 쉬울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아빠는 안 계시지만 집안 실세는 저랑 엄마예요. 순한 오빠는 이제까지 엄마 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어머니 성에 찰진 모르겠지만 노력할게요, 아가씨. 우리 엄마 딸 키운 분이라 며느리 입장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아마 없을걸요? 오빠는 예전에는 엄마밖에 몰랐는데 결혼하더니 언니만 너무 챙기는 것 같아요. 언니가 알아서 엄마 신경 좀 써줘요. 아들이 하는 것도 성에 안 찬다는데 저더러 얼마나 잘하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알았다는 말밖에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두 모녀가 저에게 잘하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는 꼭 남편은 옆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꼭 남편이 있는 데서는 저한테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 대하듯 하면서
남편만 없다 싶으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저를 약간 함부로 대했어요. 친정에 멀다 보니 친정보다는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 얼굴 보는 일이 자주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시댁과 따로 살기만 하면 시집살이는 남의 말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살면서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 인사드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어머니는 본인 딸은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 명절에 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보통은 시집 안 간 시누이가 새언니 도와서 같이 거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결혼 첫 해 명절에 시누이가 가족들 있는 데서 활짝 웃으며 이러는 겁니다. 엄마, 이제 명절에 나는 앞치마 할 일 없겠다. 일할 사람 들어왔으니까 나는 접시만 날라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그동안 네가 일 엄청 많이 한 줄 알겠다. 너는 원래도 안 했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새언니 도와줘. 저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거두시는 게 더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얘 선우야. 선미 시집가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야. 엄마랑 있을 때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나는 마음 아파서 우리 딸 힘든 일 시키기 싫어. 안 해도 되니까 너는 다른 일에. 버젓이 며느리가 있는데 네가 왜 일을 하니? 하지 마. 얼른 고무장갑 벗어. 저는 썩소를 지울 수밖에 없었죠.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본인도 누군가의 딸이고 시집가면 힘든 일 해야 하는 거 알면서 이제 막 시집 온 며느리인 저는 막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그때가 시작이더라고요. 신우가 시집 가기 전에 정말 가족 행사 있을 때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결혼하고 나서 시댁 근처에서 살게 되었어요. 원래 자식을 결혼시키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부부 둘이서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건데 어머니는 결혼 전과 다를 바 없이 아들을 오라가라 하셨고 저희 집에도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지치고 질리게 하는데 선수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평생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전업주부였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지 저희 신혼집을 엄청 들락거리며 잔소리를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너는 대체 냉장고 정리를 하는 거니? 아, 냉장고는 이게 또 뭐야? 너 친정에서 주는 거 안 먹을 거면 얻어오지도 마라. 우리 아들은 내 반찬에 익숙해져서 장모가 해주는 거 입맛에 안 맞을 거다.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네가 요리를 못해서 어쩌냐? 내가 매일 국하고 반찬 가져다 줄 테니까 꼭 차려서 먹여. 어머니, 제 살림인데 왜 함부로 들여다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뭐라 하시지 마세요.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반찬 남편도 맛있다고 잘 먹어요. 제가 일일이 안 챙겨줘도 알아서 차려 먹고요. 애도 아닌데 제가 숟가락까지 코앞에 대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코앞에 숟가락을 대령하라 그러든? 그래도 네가 밥상은 차려야 남편이 숟가락을 뜰 거 아니냐. 나 우리 아들 키우면서 혼자 밥 차려 먹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네가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갔으면 나보다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냉장고부터 일일이 다 참견하시며 본인 아들 밥은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것도 모자라 하루 걸러 온갖 반찬과 굿 종류를 다 싸가지고 오면서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남편은 손과 발이 없나요? 무슨 유치원생 밥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잘 해먹이라는데 어머니 말에 알았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밥을 따로 안 해도 돼서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심한 간섭에 당연히 지치기 시작했고요. 남편에게는 고자질하는 것 같아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처음에는 안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머니 때문에 자꾸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시댁에 가는 것도 싫어하니까 남편이 묻더라고요. 혹시 당신 우리 어머니하고 무슨 일 있어? 표정도 어둡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나한테는 말을 해줘야지. 저는 망설이다가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나 모르게 우리 어머니가 당신 힘들게 했구나. 당신이 아무 말 안 하길래 잘 지내는 줄 알았지. 힘든 거 있으면 작은 거라도 나한테 바로 얘기를 해줘. 그럼 내가 중간에서 적당히 끊어줄게. 내가 너무 냉정하게 하면 당신 더 힘들게 할 뿐이라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꼭 말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에게 제가 심적으로 힘든 게 있으면 전부 얘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저를 보호해줄 사람이 남편뿐이더라고요. 신우이가 시집가고 나서 저는 이제 좀 덜하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신우가 시집가서 시모 근처에 살게 되면서 그 전보다 더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 준비를 하느라 일을 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거 알면서 저를 매사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셨어요. 혹시 시누이 있는 며느리분들 중에 시누이 신혼집 청소부터 집들이까지 동원되신 분들이 있을까요? 시누이는 시집을 가서도 자기 친정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거렸습니다. 입주 청소 쓰는 돈 아깝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시누이 신혼집 청소를 하게 했고 결혼해서는 시누이 집들이 할 때 음식하는 것까지 시켰어요. 예, 내일 선미가 신랑 친구들 집들이가 있다는구나. 아침 일찍 나랑 장 좀 보러 가자. 아침부터 준비해도 시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일찍 우리 집에 와. 아가씨 집들이요? 어머니, 저 음식 잘 못하는데요? 아니, 누가 너더러 음식하래.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옆에서 보조나 해. 우리 딸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도움도 안 돼. 그래도 너는 손이 빠르잖아. 시누이 집에 재료를 바리바리 사들고 갔더니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언니, 손님들 7시까지 다들 오신다니까 시간 맞춰서 잘해주세요. 저는 미용실이랑 네일숍 좀 다녀올게요. 이러더니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쓱 나가버리더군요. 황당했지만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내 동생이라도 그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애써 참았어요. 집들이가 음식만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손님들 음식 시중 두느라 저는 집에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 치우는 것까지 하고 나니 밤 12시가 넘는 시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제 전화를 받고 씩씩거리면서 신우집에 저 데리러 왔더라고요. 착한 사람이라 화도 잘 못 내는데 그날은 잔뜩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 사람 늦게까지 여기서 일하게 해요? 선미 손님들이면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지 왜 내 와이프 부려먹냐고요? 당신은 왜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남편이 원망하듯 어머니에게 말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서운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너는 동생이 손님 치르는데 힘들게 혼자 하라 그럴 수 있니? 가족끼리 원래 이렇게 거들어주는 거야. 엄마가 시킨 일이니까 더는 뭐라 하지 마라. 너도 오늘 애썼고 이제 가서 쉬어라. 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보, 이제 됐어. 나 괜찮으니까 빨리 집에 가자. 어머니가 애썼다는 말 한마디 하신 거 듣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쓴 저한테 끝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저 때문에 씩씩거리는 자기 오빠가 못마땅한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오면서 왜 말 안 했냐고 하길래 사소한 거라 그냥 말 안 했다고 참으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명절에 시누이는 자기 시댁에 다녀오자마자 친정에 와서는 종일 누워 먹고 자고 합니다. 저는 친정에 가고 싶은데 시누이 치닥거리 하다가 점심이 한창 지난 시간에 출발하기 일쑤였고요.
그나마 어머니는 하루 더 자고 가라는 거 남편이 거절하고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말하면 시어머니는 크게 토를 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임신을 핑계로 시댁과 좀 거리를 두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임신 초반에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분간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남편도 제 말 듣고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당분간 저 편하게 그냥 놔두라는 부탁을 했는데 당연히 말로는 알았다고 하셨죠. 누가 들으면 며느리 잡아먹으려 하는 시어미인 줄 알겠다고 서운해하셨고요. 그래도 한동안은 잠잠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에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안 송귀한 집안인 거 알지? 아들이어야 할 텐데. 아니, 물론 딸도 좋기야 하지만 그래도 첫애는 아들이어야 둘째 때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기왕이면 한 번에 키우는 게 좋으니까 연년생으로 낳을 생각하고. 네? 어머니도 참, 그게 어찌 제 말대로 되나요? 저는 아들도 좋지만 솔직히 딸이 더 좋아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무조건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해. 아들, 딸 둘 다 있으면 더 좋고 하나만 낳고 그만 낳겠다 뭐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지? 아직 성별도 모르는 아기인데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부담을 주시는데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아들 타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초반에 제가 가급적 집에서 안정을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전화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허구한 날 전화하셔서는 입덧이 어떤지 물어보시고 태교에 신경 쓰라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래도 임전전보다 저를 덜 부려먹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석 달 차이로 시누이도 애가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입덧이 끝나가고 있었는데요. 하필 임신한 시기가 왜 비슷해서는 시누이가 임신하면서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누이는 입덧도 저보다 더 요란하게 하더라고요. 임신을 핑계로 친정인 시어머니 집에서 당분간 지내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신우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아침 저녁에 없이 늘 바쁘다 보니 아무래도 자기 아내를 살뜰히 챙겨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시누이가 어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우가 임신한 이후로는 며느리도 임신한 임산부라는 사실을 잊으신 듯 했습니다. 툭하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뭐 사오라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야, 아가, 너 집에 있니? 이따가 점심때쯤에 같이 밥 먹게 집에 들러라. 올 때 치킨 한 마리 포장해와. 선미가 먹고 싶다는구나. 같이 밥 먹자는 말에 싫다고 할 수 없어서 저는 바보같이 또 치킨을 사들고 시댁에 갑니다. 그러면 시누이는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서 쉬고 있고 어머니는 저한테 앞치마를 건네주면서 상을 차리라고 하세요. 시누이는 저와 어머니가 상을 차릴 동안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있다가 다 차려놓으면 날름아서 숟가락을 듭니다. 다 먹고 나서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고요. 추석 때였나?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과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 무리해서 살짝 피가 비치는 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전혀 저를 배려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상을 치우는 동안 설거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시누이를 보니 그때는 저도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제가 혼자 설거지하는 거 보고는 남편도 마음이 상했는지 저한테 설거지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그때부터 화를 꾹꾹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설거지하는 거 보고 기분이 상하셔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설거지 조금 하는 게 싫어서 신랑을 시켜먹니? 하기 싫으면 저리 내와. 내가 할라니까. 엄마, 이 사람 힘들 것 같아서 내가 한다 그랬어요. 엄마도 저리 가서 쉬고 계세요. 뒷정리 전부 제가 할게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당장 내려와. 너 설마 집에서도 전부 우리 아들 다 부려먹는 거냐? 엄마, 부려먹긴요.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겠어요? 이 사람 슬슬 배도 불러오잖아요. 선미는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사람한테 그러세요? 선미는 지금 임신 초반이야. 절대 안정하라고 병원에서 그랬단다. 몸 약하면 유산도 잘 되는 법이야. 지금은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해. 오죽하면 내가 엄마 집에 와 있으라고 했겠니? 우리 집사람 임산부예요. 어쨌든 저 오늘 이후로 당분간 안 올 거니까 어머니도 우리 집사람 편하게 놔두세요. 뭐야? 너는 네 집사람만 충하다 이거냐? 내가 설마 며느리를 못 살게 굴겠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런 말 말어. 어머니는 신우의 아기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어머니는 서운해하시기만 할 뿐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하셨는데요. 한 번은 저녁이 다 된 시간에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반찬을 들고 와서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종종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아직 신랑은 집에 안 왔니? 얼굴 보고 가려고 일부러 이 시간에 왔는데 일이 바쁜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제 시간에 퇴근했는데 시장 들러서 순대 사온다고 조금 늦는 거예요. 이따 오면 같이 드시고 가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너는 네가 먹고 싶은 걸 왜 남편에게 사오라고 시키는 거니? 네가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일하는 사람 퇴근하는데 피곤하게 왜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운했지만 일단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언성을 높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우리 아들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놀기만 하면서 뭐 그리 시키는 게 많니? 저번에도 시험이 보는 앞에서 설거지를 시키질 않나? 너 우리 아들 밥은 차려주는 거냐? 내 아들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어머니, 제가 사오라고 시킨 거 아니고요. 남편이 먹고 싶어서 사온다 한 거예요. 네가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그런 심부름을 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 집 가장 아니냐? 이러면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울컥하더라고요. 임신하고 힘든 게 쌓였던 와중에 어머니 말 듣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본인 아들이랑 딸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저한테는 대체 왜 이러시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놀고 먹는 사람 아니고요. 지금 휴직 중이에요. 아이 낳고 안정되면 바로 다시 복직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남자들도 집안일 다 해요. 어머니는 아가씨가 집안일 다 한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맞는 말을 하니 말문이 막히시는지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니? 임신하니까 네가 상전이라도 되는 줄 아니?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한마디 더 하려는데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한 대 치기라도 할 기세로 혼내시던 어머니는 남편을 보더니 수그러지시더군요. 하지만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남편은 다른 건 묻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집에 가라고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어머니가 오라 그래도 가지 마. 아니, 아예 전화도 받지 마. 혹시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줘. 그럼 어쩔 건데? 당신이라고 별 수 있어? 그 상황만 모면하면 뭐해? 어머니는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데. 어쨌든 앞으로 혹시 시어머니 집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미리 얘기를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시어머니가 또 아무렇지 않은 듯 연락을 하셔서는 우리 선미가 물김치 좀 먹고 싶다 그러네? 이맘때가 먹고 싶은 게 많은 때라 그런가 봐. 많이 담궈서 너도 좀 싸가라. 네 신랑도 좋아하는 거니까 가져가서 먹으렴. 물김치 담으러 오라는 말에 일단 남편에게 연락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생각한 양과 다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김치는 물론 겉절이까지 하겠다며 배추를 잔뜩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원래 모든 일이 재료 손질이 제일 힘든 법이거든요. 양념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와 둘이서 일하는 동안 신우이는 과자 먹으며 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너무 짜게 하지 말라고 그 와중에 잔소리까지 합니다. 엄마, 너무 짜게 담그지 마. 짜게 하면 아기한테 안 좋대. 심심하게 먹고 싶어. 저는 어머니 몰래 한숨을 푹 쉬고 내쉬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배추 썰고 파 썰고 하는데 배가 점점 불러올 때라 허리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 신음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한다는 말씀이 예전에 할머니들은 일하다가 밭에서 애 낳고 다시 밭일했다는 거 말 들어봤지? 그때는 애 낳는 게 그리 쉬웠어. 왜냐? 몸을 많이 움직였거든. 너는 만삭도 아닌데 살이 너무 쪄서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원래 임신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살이 더 찌는 법이야. 부지런히 움직여야 애도 잘 낳는 법이다. 한마디로 힘든 티 내지 말라는 소리였죠. 그 말 들으니 저도 부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아가씨도 같이 해야죠. 아가씨야말로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러다가 아가씨가 저보다 살 더 찌겠는데요. 임신 초기인데 누가 보면 저보다 빨리 나온 줄 알겠어요. 네 신우는 지금 절대 안정해야 하는 거 몰라? 너랑 내 딸이랑 같아. 내 딸은 몸이 약해서 이런 일 하다가 큰일 난다. 너는 원체 튼튼하잖아. 잔말 말고 무나마저 썰어라. 어머니 면박에 저는 입을 닫고 물을 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화난 표정을 봐서는 어머니와 저와의 대화를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가 놀란 건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놀랐습니다. 어머,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내가 이럴 줄 알고 온 거야. 어머니, 이 사람 배 나와서 힘든데 쭈그리고 앉아서 물을 썰게 해요? 그만하고 빨리 일어나. 어머니는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살벌하게 화내는 거 보고는 조금 놀라신 듯 했습니다. 물김치 담아서 가져가라고 부른 거야. 선미도 갑자기 물김치가 먹고 싶다는데 나 혼자 어떻게 다 만들겠어? 네 집사람 임신했는데 내가 설마 아니 죽을 만큼 부려먹겠어? 너 이런 걸로 엄마한테 화내면 엄마 진짜 나쁜 시어머니 되는 거 몰라? 그만하고 너는 집에나 가 있어. 엄마, 나랑 결혼한 사람이 시집와서 맨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먹고 싶은 사람이 만들 것이지 왜 우리 집사람을 부려먹냐고요? 그때 놀고 있던 시누이가 와서는 불난집에 기름 붓는 말을 하더군요. 오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마누라만 중에? 사람이 결혼하더니 왜 그리 변했어? 엄마 말이 틀린 게 뭐냐고. 물김치 담그는 게 뭐가 힘들다고 남편한테 쪼르르 일러바치고서 이 시간에 마누라 데리러 시집 오라 그래? 정말.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오빠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야? 언니, 제가 그랬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우리 집에 잘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시누이가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시누이 머리채를 쥐어잡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놀랐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갑자기 머리채를 잡힌 시누이는 소리를 질렀고요. 오빠 새끼가 너 이거 안 나? 이제 남의 남자라 이거냐? 빨리 나 임산부야. 빨리 머리 안 나? 시누이는 발버둥을 치며 남편을 때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걱정 마. 머리채 한 번 잡혔다고 큰일 안 나거든. 네가 언제부터 귀하게 자랐다고 곱게 자란 척을 하냐? 어디서 싸가지 없이 오빠 마누라한테 버릇없이 굴어. 너는 집에 안 가고 왜 맨날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건데? 빨리 네 집에 가. 나 내 마누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오라가라 하지 마. 알겠냐? 어머니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은 남편 손을 떼려고 하셨습니다. 이 손 얼른 놔. 너 이러다 동생 큰일 나겠다. 홀몸 아닌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 집사람은 괴롭히시냐고요? 우리 집사람은 임신 전부터 개고생하는데 입 깎고 해 놀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시누이 머리채를 확 뿌리쳤습니다.
신우이는 주저앉아 저와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고요. 오빠 진짜 이럴 거야? 엄마랑 내가 느끼는 배신감 어쩔 건데? 남편은 신우 말은 들은 척도 않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분간 연 끊고 살아요. 다시는 저나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 얼굴 앞으로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시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연 끊고 살아도 되겠냐고 물었는데요.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면 시댁과 인연 끊고 살아도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신랑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눈치가 많이 없는 분들이죠. 맹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들이 마냥 착하기만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살았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 뭘 어찌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신우는 짝이라도 한 듯 저한테 일절 연락도 없었습니다.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서 갈등이 생겼는데요. 손주까지 안 보여주고 사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정에 있으면서 몸조리하고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애가 탔는지 저한테 술술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쯤 신우도 아이를 낳았겠다 싶긴 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 둥, 애랑 어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둥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에게 어머니가 연락했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남편에게는 여러 번 연락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보다 남편에게 진즉부터 연락을 하셨을 거라 추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찔끔찔끔 연락한 지 몇 달이 지나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어두운 얼굴이더라고요.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냐 물어봤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큰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제가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사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걸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제한테 집담보로 대출을 해줬더라. 근데 그거 알아? 매제놈이 사업 다 말아먹고는 그 돈 들고 잠적했나 봐. 동생이 몸푼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네 와 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내가 끝까지 모르는 척 하려다가 오늘 가서 일단 상황 파악은 하고 온 거야. 알아보니까 벌써 경매 개시 결정이 났더라고. 뭐? 집이 넘어가? 대체 빚이 얼마길래 그래? 아니 아가씨는 대체 어쩌자고 어머니 집을 담보 잡혀서 남편한테 돈을 줬대?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년이 집을 말아먹네. 어머니 집 넘어가면 당장 갈 것도 없을 텐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큰일이다.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막상 이런 일이 터지니 쉽지가 않아. 당신한테는 미안하다. 아가씨 집은 진작에 전세보증금을 털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을 고심하는 남편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어머니 집을 우리가 낙찰받자. 그럼 될 거 아니야. 뭐? 어머니 집을?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하긴 다 방법이 있지. 당신 우리 아빠 돈 번 거 부동산 경매 덕분인 거 몰라? 아빠한테 방법 물어보면 되지. 걱정 마. 돈 모자라면 친정에 조금 손 벌리는 한이 있어도 꼭 낙찰 받아볼 테니까. 어머니 집 투자 가치 크지 않아서 입찰자도 많이 없을걸? 실거래가에 가까운 금액 써내면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어. 저는 그날로 친정아빠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빠는 제가 시어머니 집을 낙찰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어요. 매각 기일까지 여유 기간이 좀 있어서 그동안 입찰 보증금 마련해놓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집은 인기가 별로 없는 물건이라 입찰 참여자가 3명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제가 그 집을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은 좀 받긴 했지만 제가 그 집을 낙찰받았고 시어머니는 빚을 청산하시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은 제가 된 거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래도 제 덕에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게 된 거니까요. 집 낙찰받고 나서 등기서류 가지고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였어요.
보기 싫어도 한 번은 봐야 하는 거라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갔더니 시누이는 애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인사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셨는지 저한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왔니? 얘기는 전해 들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암튼 내가 고맙구나. 이 집 지켜줘서 고맙다.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어머니와 화해하러 간 건 결코 아니었어요. 거기서 어머니를 다시 받아주기 시작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 이 집 이제 제 거예요. 저 세입자 받고 싶지만 당분간은 어머니 사정 봐서 살게 해드릴게요. 당장 갈 곳도 없을 테니까 아가씨 남편하고 관계 정리되면 그때 어째 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매몰차게 말하는 제게 어머니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사정을 하셨습니다. 아마 네 신우는 이혼하지 않겠니?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의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어? 지금 당장은 나나 네 시누이나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 이 집 아니면 진짜 길거리에 살아야 한다. 그래도 네가 나 살리겠다고 이 집 구한 거잖아. 내가 앞으로는 너한테 절대 연락도 안 하고 찍소리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여기서 살게만 해다오. 응? 저 어머니 사정 봐서 이 집 살린 거 아니고요. 그동안 저한테 잘난 남편이 하도 속상해하길래 큰맘 먹은 거예요. 제가 투자 가치도 없는 이 집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굳이 경매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듣고만 있던 신우가 옆으로 슬금슬금 오더니 새언니,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우습지만요. 예전에 언니한테 함부로 대한 거 사과할게요. 언니가 질투나서 그랬어요. 우리한테 잘하던 오빠가 갑자기 언니만 보니까 그게 안 입고 와서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다고 언니 맘 다 안 풀릴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우리 이 집에서 당분간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당장 두 사람을 내쫓을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을 도와주겠다 마음먹을 때부터 사실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신우를 살게 할 생각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도 확실하게 과거 청산은 해야 제 속이 편할 것 같아 찾아간 거였어요. 이렇게 갑과 을의 위치가 확 바뀌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속이 전부 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못되게 굴던 두 사람 입에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나온 것만으로 일단은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당분간은 이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사세요. 아가씨 마냥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돈이라도 버세요. 저는 이 집에 공짜로 살게 해줬으니까 우리 남편한테 금전적인 도움 바라지 마시고요. 나중에 안정되면 월세라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소 매몰찬 말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거라도 감지덕지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얘는 이제 다음 달부터 바로 일 구하라고 할 거다. 애 키우면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겠어? 걱정 마. 선미 너 당장 내일부터라도 일자리 알아봐. 알겠니? 언제는 귀한 딸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더니 확실히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가 봅니다. 어머니는 갓난아이 키우는 시누이에게 당장 일자리를 알아보라며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그리고 저 명절에는 친정 갈 거예요. 평소에 이 집에 오라가라 하지 마시고요. 손주는 가끔 보여드릴게요. 단 남편이 데리고 와서 보여드릴 거니까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 마세요. 그리고 아가씨,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어머니한테 기대서 살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돈 버세요. 시누이와 어머니는 저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집에서 편하게 살게 된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듯 저에게 완전 꼬리를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 있고 1년 지난 지금 시누이는 결국 이혼을 했고 다행히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월 7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마트에 취직해서 일도 다니고 있어요. 저한테 월세로 매달 30만 원씩 붙이고 있습니다. 매정한 거 아니냐 하셔도 별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긴장감이 없어져서 편하게 살려고 할 테니까요. 물론 어머니는 완전히 바뀐 태도로 저를 대하십니다. 오라가라 하거나 부려먹는 일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면서 삽니다. 물론 자주 보는 일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영 끊고 살면 끝이라는데 저는 결국 10월도와 아주 끊어버리고 살지는 못하고 있네요. 뭐하러 바보같이 다 베풀고 사냐. 미련하다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당한 걸 그대로 복사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큰 약점을 잡혀버린 시모와 시누이는 아마 앞으로 절대 저에게 함부로 못할 거란 생각합니다. 저의 시월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얘기지만 일단은 더 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한 제 사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